금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이현진, 권혁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네, 그럼 동키분이 주신 첫 번째 문자 질문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3254님이 주셨는데요. 저는 과거에 병력이 있어서 2018년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보험을 알아보던 중 제 보험의 보장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이런 질문 문자를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시 한 번 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조금 정리 부탁드리고 또 이어서 답변도 해주시죠. 네, 유병자 보험은 말 그대로 기저질환이나 중대질병 또는 가입 시점으로 가입 가운 시일 이내에 병력 있는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무렵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유병자 보험은 정말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초기 유병자 상품을 가입하셨던 분들이나 유병자 상품을 가입하신 지 대략 3년 이상 지나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집중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내 보험은 어떤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또 유병자 보험 가입하려고 고민 중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청취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과거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최근 보험에 비해 뭔가 보장이 부족하거나 적게 느끼셨다고 하셨죠? 이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당연한 결과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3254님이 가입 중인 보험의 정확한 상태 파악도 하기 전이고 또 보통 저희가 보험은 오래될수록 좋아, 오래된 보험이 좋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당연하다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유병자 보험이 처음 나왔을 무렵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상품의 비용과 보장 기준을 정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판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입 조건이 보험 소비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불리하더라도 다른 선택지가 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청취자님처럼 2018년에서 또는 2019년 초기쯤 가입하셨던 분들은 갱신형으로 구성되거나 보장의 범위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한도도 적게 가입만 가능하셨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뭔가 보장이 부족하시다고 느끼는 게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보통 상식적으로는 과거보험이 좋다라고들 생각하시잖아요. 과거보험이 좋다는 건 실제 보장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이가 그만큼 사실 어렵고 건강했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거든요. 하지만 유병자 보험은 과거 보험보다도 오히려 최근 보험이 더욱더 보장 범위, 크기, 만기, 갱신 등등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이 돼서 과거 보험을 유지 중이신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점검받으셔서 좀 비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옛날 보험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더 어리고 건강한 조건이었다. 그렇죠. 이런 사실도 알게 되고 자, 유병자 보험의 경우에는 최근 소비자에게 또 유리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꼭 비교를 해보시라라는 얘기였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어떻게 과거보다 좋아졌지 어딘가 허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건 보험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2018년도 판매 초기에는 상품이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유병자 상품의 보험 사고 발생률이나 그러니까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정하는 데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 보니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 손해율, 얼마나 이걸 지급해야 될지 확률을 알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네. 그래서 보험료도 좀 높게 책정되거나 비쌀 수 있었던 거고요. 보장의 상품의 그 한도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예전 유병자 보험의 경우에는 만기가 조금 짧거나 일정 주기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형 보험으로만 판매가 되기도 했고요. 또한 혈관 질환인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가 아닌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 등과 같이 보장 범위가 가장 적은 특약으로 판매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 소비자들은 조금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을 하시게 된 겁니다. 네, 저도 돈키호테 통해서 이 보장 범위가 좁은 특약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뇌혈관, 뇌출혈 뭐 이런 거는 뇌질환 같이 보여도 보장이 범위가 다 다른 거란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초보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뇌출혈보다 뇌혈관으로 가입하시는 게 보상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병명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진단을 받을 시 해당되는 질병 코드가 존재하는데요. 그 질병 코드가 가입한 보험에 해당되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뇌출혈 질병 코드는 3개인 반면에 뇌혈관 질병 코드는 뇌출혈을 포함한 10가지 질병 코드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률상 더 유리했던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 뇌혈관 질환으로 어떤 진단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병증은 비슷한데 의사로부터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즉 그 질병 코드가 무엇인지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 진단비로 가입하신 분이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한다면 보상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뇌경색은 저는 아예 떠올리지도 지금까지도 못한 것 같아요.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이게 다 다른 것 같은데 네. 보상 못 받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상이 제외가 되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범위가 작은 것부터 나열해서 다시 설명드리면요. 네.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순서입니다. 여기서 뇌경색은 뇌출혈에 포함되진 않지만 뇌졸중에 포함되는 질병으로 보상이 제외되는 거죠. 쉽게 말해 어떤 병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현 기준 보상의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심혈관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고민하실 일이 없겠죠. 네, 여기서 심장 질환도 급성 심근경색증이 사실 가장 적은 범위의 특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장에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병자 보험을 초기에 가입하신 분이거나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신 지 몇 년이 경과되신 분들은 점검을 통해서 꼭 비교를 해보신다면 보험 개정을 통해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하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유병자 보험과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이란 기저질환이나 병력 있는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이다 보니 고지사항을 알릴 의무 내용을 간소화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판매 초기에는 알릴 사항이 325 조건만을 고지하는 내용으로 예를 들면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추가 재검사 소견, 입원, 수술 소견 등을 보는 좀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그 뒤에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중대 질병에 대해서만 고지를 하신다면 가입이 가능했던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10년까지도 고지를 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병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좀 더 유리하고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도록 변경된 상황인데요. 보험 소비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변경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도 325, 315 이런 숫자들을 들고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중간 숫자가 또 챙겨봐야 할 거다. 초기엔 그래서 325로 출시가 됐었고 예전에는 2년 이내에 병력사항을 고지하던 걸 현재는 10년 이내 고지로 바뀌었다. 근데 사실 더 많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려야 되는데 10년 동안 내가 어떤 병이 있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다 알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소비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바뀌는 건가요? 그건 보험 소비자 입장이 아닌 네. 보험사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좀 쉬운데요. 네. 보험사는 병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과연 누구를 더 선호할까요? 당연히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선호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사는 아프거나 다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죠. 그런데 이전에 병력이 있는 경우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혹은 현재 기저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확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과 보험 가입 시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보험료로 반영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년 이내 이력을 고지했을 때보다 10년 동안 병력을 고지해서 심사 기준에 부합된다면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 보험사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 상품 개발 역시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바뀌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보다 보험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기존에 유지하고 계신 보험보다 지금 보험의 조건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하거나 저렴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상황은 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유병자 보험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또 다양하게 바뀐 건 사실이지만 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도 전문가와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험 변경 때도 저희 철저하게 따지시고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동키분들은 한번 가입한 보험 뭐 하려고 귀찮게 바꿔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정말 요즘에는 워낙 보험도 다양해지고 보험사들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들을 많이 내놨다고 하니까요. 유리한 게 있다면 당연히 변경을 하셔야겠죠. 이게 보험료만 따져서 될 것도 아니고 보장 종류나 범위까지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중한 또 철저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12시 전까지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유병자 보험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가입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에게 질문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햇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무조건 과거보다 현재 보험이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보험이 조금 다양하게 개정이 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유병자 조건이지만 과거 대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또 다른 상담 사례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청취자님처럼 2018년도 325 조건으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가입 당시 당뇨, 고지혈, 고혈압 등의 약을 복용 중이셨고요. 2014년 무렵 허리 협착으로 디스크 수술을 받고 30일 넘게 입원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가입일 기준이 2018년도였기 때문에 2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만 고지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허리 수술은 4년 전인 2014년도였기 때문에 325 조건으로 가입하시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10년 고지형 상품이 존재하다 보니까 2년 전 건강검진 시 용종을 새롭게 제거하셔서 이 새로운 이력만 고지를 추가로 하신다면 310, 그러니까 10년 고지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니까 비갱신형의 보장 범위까지 넓어지게 된 게 가능하셨던 겁니다. 허리 시술도 2014년이었으니까 이미 벌써 그것도 네, 맞습니다. 10년보다도 더 지난 시기네요. 네. 자,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325, 30, 10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저처럼 네. 무슨 보험 이름인가 하실 거예요. 음. 근데 보험 이름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죠. 네, 맞아요. 보험 상품 이름이 아닌 고지 조건 기간을 숫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보험 이름에도 보시면 숫자로 표현된 경우가 있는데요. 내 보험이 유병자 보험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증권을 보셨을 때 상품 이름에 뭐 간편, 뭐 편안, 편리, 뭐 쉽다는 느낌의 단어가 보이면 보통 유병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 가입 기간도 어느 정도 경과된 유병자 보험이라면 꼭 비교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들이 항상 증권 잘 살펴봐라. 여러분 저처럼 버리면 안 돼요. 네. 또 컬러풀하게 뽑아주셔갖고 저는 왜 이렇게 환경 낭비를 하나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차피 보지도 않는 거 이거 왜 나한테 뽑아줘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증권, 보험 약관 같은 거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서 궁금했던 게 용종은 특별히 가입자에게 불리한 이력이 아닌가 봐요. 이분도 용종 제거한 이력이 있는데도 또 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으셨네요. 네. 보통 유병자 보험에는 입원 수술 이력이 상당히 중요한 편입니다. 근데 용종 제거도 시술이지만 보험에서는 수술로 보기 때문에 고지 대상이 맞아요. 그런데 일상생활 하시던 중 흔히 받는 용종 제거나 백내장 같은, 그러니까 흔히 많이 하신 수술, 다빈도 시술 같은 거나 수술은 예외 항목이라고 분류를 해서 고지만 하신다면 가입하신 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조건도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요. 비교는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정도는 예외일 거라 괜찮다 생각하시고 혼자 본인만의 생각으로 고지를 안 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고지 위반 사례로 추후 계약이나 계약 해지가 되거나 보상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담당자와 꼼꼼히 체크하셔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 저희 오늘 방송 중에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또 동키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질문 주신 거 하나 살펴볼게요. 6365번님이 50세 여성이고요. 7년 전에 가슴에 멍울이 있어서 현재까지 추적 검사를 받고 있어요. 암보험 들으려고 하는데 유병자 보험만 가입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우선 답변을 드리면 네. 유병자 보험은 당연히 가입이 되실 거고요. 다른 이력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상품도 가입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가슴 쪽에 이거는 제거를 했는지 여부를 보셔야겠지만 부담보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두 상품을 꼭 비교해 보셔서 어떤 게 나에게 더 유리할지는 점검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멍울을 계속 추적 검사를 하고 계시다는 걸 보니까 제거는 안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럴 경우에 사실 여자들은 그냥 멍울만 있는데 이거는 정말 뭐 양성 종양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사실 유병자를 들라고 하면은 좀 억울한 감도 그렇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병원에서도 문제는 없고 그냥 크기 변화, 모양 변화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인데 유병자 들으라고? 이거 병 아니야 생각하시기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문자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네. 7년 전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처음 발견이 된 거고 그리고 추적 검사를 이제 쭉 이렇게 받아 오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뭐 건강체 보험으로도 부담부가 없이 가입이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보험사마다 심사를 다 이제 넣어봐야 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심사 기준은 분명히 다를 수 있고요. 멍울의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심사별로가 아니라 회사별로 심사를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뭐 한 가지 기준으로 절대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네. 전문가님들도 항상 말씀을 하시길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봐라. 그리고 가능성을 우리가 닫아놓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있으니까 어디선가 유병자로 될 거야라고 했다고 해서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전문가들한테 확실하게 또 점검을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유병자로 가입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일반 건강체로 했을 때랑 어떤 보험료 정도의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정확한 비교를 해드리긴 어렵겠지만 네, 맞아요. 그것도 또 네. 사실은 진짜 왜냐면-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나이나 건강 상태나 네. 질병 고지 내용에 따라서 보험료 천차만별인데 네. 순수 건강체보다 예를 들어 3텐텐 경우에는 오히려 싼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유병자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10년 이상을 고지한 거기 때문에 네. 병력사항에 있어서 이게 유리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마다 그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다 다를 수 네네. 있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유병자가 아주 드물지만 싼 경우도 종종 있으니 이래서 상품을 비교해 보셔야 된다는 점인 거고요. 건강체로 하셨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7년 이상의 경우에 부담보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건강체에서는 부담보를 잡는 경우가 있으니 유병자 상품에 부담보가 없거든요. 이런 상품에 네네. 또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보험이라는 게 건강체로 할 때는 또 부담보가 잡히고 또 유병자로 하면 부담보가 안 잡히고 맞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따져볼 게 많은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이게 보면은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 중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7살 여자아이랑 14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둘 다 건강한 친구들이에요. 네네. 근데 14살짜리 같은 보장인데 14살 친구의 보험료가 더 저렴했어요. 왜냐? 네. 7살 이 친구는 10년 동안 고지를 하는 상품이 가입이 안 되죠. 7살이니까 5년만 되는 거예요. 근데 14살 친구는 10년까지 고지하는 거로 이제 상품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14살 아이 친구가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더라고요. 같은 보장인데. 요렇게 차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상품이 요즘은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다 비교를 해보시고 상담 받아보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개인이 이걸 하나하나 다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네. 따질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10년짜리 얘기 들으면서 10년 동안 고지한 분들은 오히려 건강체보다 더 할인을 싸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10년 동안이나 자기 건강 관리를 사실 병원도 함부로 가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더 싸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많은 동키 여러분들 또 질문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나 도움되는 말씀 해주신 우리 이현진, 권혁준 전문가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